의료봉사와 구호사역 등으로 복음을 전해온 누가 선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향후 선교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명선거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족을 몰살한 나치군을 용서하는 유대인 크리스천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사비나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한국교회 보수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주 산돌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목사 위임과 원로장로 추대,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의료를 통해 국내외 소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온 누가 선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선교회는 이날 선교 의지를 다지고 선교 사역 확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누가 선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인 누가 선교회는 지구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를 일한 구호 아래 지난 2005년 설립됐습니다. 16년간 분야별 전문 의료진과 함께 국내외 의료봉사와 구호활동, 복지사업 등을 펼쳤습니다. 2014년부턴 누가신학대학교를 설립해 목회자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누가선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꾸준히 이어왔지만 해외 사역이나 회원 간의 교류 위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련한 감사 예배는 선교회 회원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새롭게 선교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흩어졌던 이 누가의 가족들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치유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지에 가서 우리들이 더욱 이제는 분발을 해서 나갈 것이고, 치유에 집중한 의료 보금 사역 확장 비전에는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치료 사역이 포함됐습니다. 선교회는 내달 서울 강남에 줄기세포 병원을 열고 생명 윤리를 준수한 줄기세포 치료 연구, 줄기세포 보관 서비스인 뱅크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라든가 면역 질환자들, 파킨슨, 루게르, 치매 등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의술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날 누가선교회는 누가신학대학원 과정 2기 졸업생 6명을 목사로 임명하는 목사 안수식도 진행했습니다. 선교회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목회자들은 누가 독립교회 총연합회 소속으로 해외 선교, 교회 개척 등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수자로 참여한 서울장신대 전 총장 민경배 목사, 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 등 교계 원로들은 새로 임명된 목회자들이 누가 선교회의 설립 정신에 따라 오직 복음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누가 선교회 김성만 대표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간 위축됐던 국내외 의료봉사와 구호사역을 재개하고 선교사 발굴과 후학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선을 앞두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 공명선거센터가 출범했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명선거센터를 출범하고 교회가 중립을 지키며 정직하게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대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시민사회 공명선거 운동을 주도해온 기윤실은 기독교 안에서 유권자 운동을 실시하는 등 공명선거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주요 선거철마다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기윤실은 오는 20대 대선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 선거 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윤실은 먼저 교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에 대해 숙지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교회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후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수 없고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헌금을 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기윤실 공명선거센터는 오는 12월부터 공명선거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선거 기간 내 불법 선거운동을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숙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각 교회의 설교나 주보 또는 SNS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후보자에 관계된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 지지나 비난이 담긴 글들 혹은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선거 운동이 있진 않은지 모니터링하고 또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기윤실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목회자의 정치적 행보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이 교계의 건강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영화계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식 개봉하는 첫 번째 기동영화가 오는 25일 관객을 맞이할 예정인데요.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가족을 몰살했던 나치군을 용서한 유대인의 실화를 그려 크리스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대인의 약 3분의 1 이상이 학살당했던 제2차 세계대전. 그중 자신의 가족을 몰살한 나치 추종자를 용서해준 유대인 크리스천 사비나 원브란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배급을 맡은 커넥트 픽처스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비나 원브란트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대표는 주인공 사비나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o and this movie shows how the real life story of how Sabina ended up having to apply that scripture in the most difficult situation of all, which was in the situation of how she should respond as a Christian to those who had killed her family members. But it's really not just a story of Voice of the Martyrs history. It's really the story that can teach all of us. 사비나 원브란트는 루마니아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남편 리처드 원브란트와 결혼한 이후 기독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나치와 공산주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2000년 사망할 때까지 남편과 함께 선교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국제 선교단체가 현재 전 세계 15개 국가의 지하교회들을 돕고 있는 순교자의 소리입니다. 영화는 사비나 원브란트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나치군들을 소련군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을 돕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나치군들로부터 가족 모두를 잃었음에도 남편 리처드와 함께 나치군의 탈출을 도울 수 있었던 원리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영화 사비나는 복음의 핵심은 용서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이게 갈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이 영화에서 사비나 사모님이 했던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증인된 삶을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사비나는 각종 세계 기독 영화제에서 관객상과 작품상, 최우수 드라마상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는 오는 25일 개봉되며 전국 상영관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16일 한국교회 보수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신 목사는 자신이 2011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인준을 거부하며 총회를 파행시킨 한 사람으로
당시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10년이 지나 돌이켜보니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연합기관이 셋으로 분리된 작금의 현실 앞에 부끄럽다며 한국교회가 더 이상의 분열을 종식하고 하나의 연합기관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울경본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전주 산돌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목사 위임과 원로장로 추대,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임을 받은 김진영 담임 목사는 교회와 영적인 결혼을 했으니 많은 양떼들을 낳겠다며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라고 위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증경총회장은 성경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며 오늘 임직하고 퇴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사역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고 손양원 목사의 순교 71주기를 기념한 창작 오페라 더 브라이트 헤븐리 웨이가 12일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오페라는 용서와 화해, 사랑과 희생이라는 부제로 손양원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오페라 전곡을 작곡한 김사도 지휘자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전라남도 지역의 교회를 방문해 영감을 얻었다며 오페라를 통해 손양원 목사의 복음적 메시지를 더욱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 손양원 목사를 기념하는 오페라 더 브라이트 헤븐리 웨이의 공연 유치를 희망하는 교회들은 굿TV로 문의하면 됩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추수 감사절을 맞아 감사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27일까지 3주 동안 감사 노트를 활용해 매일 감사 제목 5가지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요일별로 교회와 가족, 이웃,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등으로 나누어 다른 주제별 감사를 생각해 보도록 한 겁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이찬수 담임 목사의 감사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 올렸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관문이 감사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6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재고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려 수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100개 주유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즉시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가 문제없이 공급될 경우 일반 주유소에 10리터 제품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회복 흐름에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면서 올해 1월에서 9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더 거쳤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74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에 육박하고 국가 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74조 7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고 10월 기준 국가 채무도 936조 5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탈락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52개 대학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탈락 대학에 제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전국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진단 평가에서 인하대와 한세대, 총신대 등 52개 대학이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연차 휴가나 출산 휴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0달 만에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양국의 경쟁 관계가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충돌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해서 윈윈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인식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중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주에 있는 자국 위성을 미사일로 파괴하는 위성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미사일을 이용한 위성 파괴로 1,500여 개의 우주 파편이 발생했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일제히 러시아의 위성 요격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신중하지 못한 시험이라며 러시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우주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됐던 등교 수업을 20일 만에 시범적으로 재개했습니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각급 학교의 학생 수천 명이 전날 학교에 나와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필리핀 교육당국은 이달 중 학급 학교 100여 곳의 등교를 시범적으로 재개하게 됩니다. 다만 방역 차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 수를 정원의 절반으로 줄이고 백신을 맞은 교직원들만 학교에 나올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 예정인 가운데 공연장 인근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7일과 28일, 내달 1일에서 2일, 약 2년 만에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인근 숙박비가 최고 성수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치솟았습니다. 주변 숙소는 저렴한 실속형 숙소로 크리스마스 이브 가격이 15만 원에 불과한 데 비해 방탄소년단의 공연 날에는 41만 원까지 치솟으며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6도, 대전 14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15도, 부산과 제주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대선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각 정파별로 기독교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요. 기독교인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